자, 이어서 오전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새로운 도시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위한 기체 개발, 또 생태계 및 AAM 신사업 구축 등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신재원 현대자동차 그룹 AAM 본부장 사장님께서 항공의 새 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재원입니다. 방금 AI 굉장히 첨단 기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잠깐 들었는데 이제 기어를 완전히 바꿔서 그러면 매크로 레벨 프로덕트 그 에어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요즘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좀 관심이 있으셨으면 들어보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런 관심과 그 투자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현대자동차 그룹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비행기 얘기를 하냐 이러실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한 30분 정도 시간 나누는 중에 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는지 좀 설득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도 저는 여기 저 현대자동차 그룹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opportunity하고 challenge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opportunity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brand new 마켓을 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challenge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factually 좀 자세하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21세기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소위 이제 무인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주로 그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금 이제 한 20몇 년 지나면서 이런 무인기들이 실제 그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그 항공 쪽에서 보면 혁신은 혁신인데 인크리멘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볼루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체가 아직도 그 파슬 퓨얼을 쓰는 그런 엔진을 사용을 하고 변한 게 없죠. 거기는. 그 다음에 조종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시어터의 그 전쟁 전투 지역에서 전쟁 지역에서 날아다니는 그 글로벌 호크 같은 조종사들은 미국 본토에 앉아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긴 혁신이지만 어느 정도 기반의 항공 사업 산업 기술을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한 혁신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몰 드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드론은 왜 혁신적이냐고 하면 파워 트레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슬 퓨얼을 쓰는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올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가 나왔는데 사실 항공 쪽에서 보면 이 스몰 드론은 그렇게 큰 챌린지는 아니었어요. 항공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혁신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파워 트레인을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완전히 올 일렉트릭 파워 트레인으로 바꾼 게 그게 혁신이었죠.
그래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생각의 그 익스펜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혹시 저 드론을 자꾸 키워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체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자동차가 굉장히 전동화되고 있는 것 같이 항공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전동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그 뭐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기에 필요한 그런 동력을 제공할 만한 그런 성능까지는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단거리를 배터리 올 일렉트릭을 써서 좀 그 사람을 소수를 승객을 한 4명 정도 태우고 조종사가 1명 정도 되는 그런 기체를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2016년에 우버가 이제 우버 엘리베이 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우버 엘리베이 팀이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푸시도 해서 그동안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수 빌리언, 멀티 빌리언 달러 투자가 일어났다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얼번 에어 모빌리티에서 또 갑자기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는 또 뭐냐? AAM은 또 왜 새로운 용어가 나왔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다 같은 얘기고요. 그 AAM이 좀 더 포괄적인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이런 전동화된 기체가 도심 안에서 비행을 하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를 말하는 거고, 램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항공기를 전동화시키는 그런 모든 그 가능성을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업계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번 에어 모빌리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그 유엔이 발표를 뭐 오래 전에 한 스터디이긴 하지만 그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전 세계 인구의 70%가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 살게 될 거라고 그런 스터디가 한 10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스터디를 저희가 읽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특히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뭐 정말 그런 무슨 스터디나 무슨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서울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서 살게 되는 현상을 보시면 바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전 세계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만 가지고는 이제 그 교통의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것이 잠실인데 제 사무실은 원효로에 있어요. 그래서 그 63 빌딩 바로 건너편 한강 건너편에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한 25분 걸립니다. 근데 퇴근할 때는 it's anybody's guess. 뭐 그게 1시간이 될지 1시간 반이 될지 I mean nobody knows.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 트래픽 컨제스션이 심한지. 그래서 그 하늘을 열지 않으면 저희가 3차원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교통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헬리콥터가 있는데 왜 그러면 헬리콥터를 더 많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당한 질문이신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리콥터는 아직도 내연기관을 쓰기 때문에 이미션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카본 프리 소사이어티로 가려고 하는 무브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대부분의 그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루틴한 커머셜 아퍼레이션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메리백이나 무슨 경찰들이 쓰는 그런 공무에는 사용을 하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루틴 커머셜 아퍼레이션은 많이 허락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날아가는 거 보면 다 하늘을 쳐다보시죠. 하늘을 쳐다보신다는 이유는 그 소리가 내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왜 소리가 나나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가 만약에 서울 상공에 수백 대가 매일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느 그 커뮤니티가 그거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는 답이 아니고요. 그 도심 안에서 루틴리 커머셜 아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능성은 이제 전동화를 해서 이미션 프리고 이미션도 없고 그리고 노이즈도 훨씬 줄어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용어인데 트래픽 컨제션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시절이 올 겁니다. 리버레이션이 일어날 텐데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좀 젊은 세대 분들은 여러분들 세대에는 분명히 옵니다. 그 liberation from congestion이 올 거예요. 그 regional air mobility는 제가 그냥 잠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동화가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저희 자동차 그룹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약에 같이 쓴다면 그러면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져서 그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래서 도심만 아니고 한 뭐 40km, 50km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100km, 200km, 300km 나를 수 있는 그런 기체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본 프리 넷 지로 카본 에비에이션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언이 그 2년 전인가 발표를 했죠. 앞으로 2050년까지 에비에이션이 그 넷 지로라는 말씀은 카본을 프로듀스를 하는 기체들이 있으면 그거를 오프셋을 해야 되는 기체가 나와서 넷 아웃컴은 제로 카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술로는 항공 기술로는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장거리 여행은 도무지 전동화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 효율이 그 내연기관을 써서 그 파설 퓨얼을 쓰는 거를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거리 대형 여객기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행체들이 배출하는 그런 탄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컴펜세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친환경 그런 팔러시보다는 시장 경제 또 그 경제 활동에 더 중요성을 많이 두는 편이니까 유로피안 유니언보다는 좀 늦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디맨드가 커지고 사람들이 다 그 카본 프리 소사이어티를 원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미국도 작년에 2050년까지는 넷 지로 에비에이션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러시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공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장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대형 여객기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법은 뉴클리어를 쓰는 건데 뉴클리어 프로팔션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UAM이나 이런 전동화를 하는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전동화를 하기 시작하면 컴펜세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넷 지로 에비에이션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가 AAM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텐데요. 그 컨설팅 회사들이 뭐 이런 거 프로젝션 많이 할 때 어떤 경우는 조금 너무 페이버러블하게 할 때도 있고 조금 어떤 때는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의 매그니튜드의 경제 규모가 열릴 거라는 그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전동화된 기체들이 아주 루틴리 상용화가 돼서 그 파급 효과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마켓 전체가 기체만 팔아서 하는 마켓이 아니라 마켓 전체가 약 1.5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그 가장 앞티미스틱한 스타디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5 트릴리언 달러의 지로를 몇 개를 써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큰 숫자인데 저 사람들한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I don't believe this. 1.5 트릴리언 달러 믿지 않는데 50%를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750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 효과가 그리고 규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지금 아퍼튜니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아까 팩츄얼리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무슨 제가 그 AAM 지금 광고하러 프로모션 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챌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AAM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항공 쪽은 안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라든지 또 유럽의 European Safety Agency 같이 인증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항공기 제작 설계 이런 게 다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증 메소달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를 인더스트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태까지는 고도 300m에서 한 500m 사이에 이런 맨메이드 오브젝트들이 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날아다닌 일이 없죠. 여태까지는. 그 가끔 헬리콥터들 날아다니고 그 도시 상공 위에서요. 가끔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고 뭐 새들이 날아다니지 맨메이드 오브젝트이 이렇게 그 대량으로 날아다니는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어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체들이 어디에선가는 착륙을 했다가 이륙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제 활주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기체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리콥터하고 그 날개가 있는 고정익 소위 말하는 고정익 비행기를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하고 날아갈 때는 날개를 이용해서 양력을 더 받아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장소는 필요 없고 활주로는 당연히 필요 없지만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버디포트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착륙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이런 도시에서 어디에다 이착륙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을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크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대도시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그 자격증을 주느냐 이런 기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시 정리를 드린 건데 그 인프라스트럭처하고 policy and regulation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일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집을 나오는 순간 도착지까지 중간중간 끊어지지 않고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컨퍼런스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 UAM 기체를 타고 어디를 또 가서 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집까지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간 중간에 그 트랜스포테이션 모드를 바꾸는 중간 중간에 1시간씩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타겠죠. 그 그라운드하고 에어를 어떻게 seamlessly 그러니까 전혀 제가 그냥 계속 걸어가는 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도착을 하면 뭔가가 기다려서 바로 타고 또 내리면 바로 다른 게 있어서 또 집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이 시장은 안 열릴 겁니다. 열려도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아서 아주 작은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앤 에어 seamless integration이 그 기체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세이프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해외를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이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지 모르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비행기를 타는 비행 자체가 겁이 나서 안 타시겠죠, 비행기를. 근데 그렇게 된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그 인더스트리가 된 이유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고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 똑같은 사고 원인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커머셜 에비에이션의 세이프티 스탠다드가 빌리언 플라이트 아워를 그 타시면 한 번 페이럴 액시던트에 인발브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일부터 한 3시간 정도씩 매일 비행을 하면요. 9,000년을 타야 돼요. 9,000년을 타야 페이럴 액시던트에 인발브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definitely 제가 페이럴 액시던트에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it's virtually impossible.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추락해서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세이프티 스탠다드인데 이 새로운 기체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보다 세이프티 스탠다드가 낮으면 아무도 안 타겠죠. 저라도 안 탑니다. 제가 아무리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도 세이프티 스탠다드가 지금의 커머셜 에비에이션 스탠다드보다 낮다 그러면 안 탑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안 타시겠죠. 그래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맞추는 게 그렇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이즈가 또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를 다 쳐다보시는 이유가 소리가 내 귀에 인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서울 같은 대도시에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약 에버리지 75 데시벨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묻혀버리면 되는 거죠. 그 소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많이 낮춰서 그 시리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묻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기체가 수백 대 수천자가 날아다녀도 날아다닌다는 걸 인지를 못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는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콥터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버디폴트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레보레이트된 버디폴트인데요. 실제로는 여러 형태의 버디폴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굉장히 다수의 비행체들이 여러 비행체들이 동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그 버디폴트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한 번에 한 대씩만 이착륙할 수 있는 버디폴트도 필요할 거고 다양한 형태의 버디폴트가 이제 생길 건데 또 주상복합 그 뭐 아파트처럼 공간처럼 그 어떤 빌딩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세워서 그 빌딩 안에 뭐 상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편의 시설도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버디폴트가 나올 텐데 이 어느 장소에 가장 그 편리한 그런 장소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가 이제 저희도 서울시하고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 계획하는데 굉장히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버하고 그때 협업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런 기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거는 비전 컨셉이었는데요. 저희가 비전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용해지는 이유가 이 프로펠러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헬리콥터처럼 굉장히 큰 그 로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작은 그 로터들을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 분산시켜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이프티가 늘어나는 거는 헬리콥터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좋아지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로터 중에 한 개, 두 개가 이제 고장이 나서 스탑을 하더라도 다른 로터들을 돌려서 그 어느 정도 안전한 장소에 가서 착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컨트롤러빌리티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헬리콥터는 그 메인 엔진이 문제가 생기든지 메인 로터가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큰 대안이 없죠. 그래서 내년 1월에 2024년 CES에 저희들이 이제 진짜 개발을 할 기체 형상을 언베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2024년 1월 달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한국에도 팀이 있고 미국의 독립회사를 2020년 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추 4년이 돼가는데 지금 인력이 500명 이상이 채용이 됐고 그리고 그 워싱턴 D.C.하고 그 프리먼트 노던 캘리포니아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또 그 퍼실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빅 엔지니어링 센터는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세 군데의 그 퍼실리티가 있고 전부 이제 오픈을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장표가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하고
기존의 그 커머셜 에비에이션하고 어느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운항되고 있는 커머셜 에비에이션 민간 항공기 대수가 약 3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전 세계의 수요를 3만 대 정도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굉장히 하이 유틸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 AAM, UAM은 수십만 대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빨리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컨시스턴트 하이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시제기를 만들고 날려서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뭐 20대 1년에 20대 30대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가 없고, 저희들처럼 자동차 그룹에서처럼 그 대량 생산을 컨시스턴한 하이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은 반드시 열리는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 컨제스션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 그룹도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저희들이 이거를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요. 지금 이거가 세상에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없은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셀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UAM이나 AAM이 현실화가 돼서 앞으로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거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지만, 이게 현실화가 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셀폰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화가 되면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되실 시절이 이제 올 겁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동차 그룹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런 새로운 그 교통수단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룹의 그 비전은 Progress for Humanity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자 이게 아니고 인류 그 공용의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그룹의 비전이라서 열심히 저희들도 하겠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핵심인 AAM 시장 개화를 위한 도전 과제들, 그리고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